안녕하십니까. 층간이동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기능 구현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팀 어떡하죠의 18기 분석 강명구입니다. 저희 팀은 저를 포함해 18기 분석 백채은, 이가은, 이소연, 전효진으로 5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차입니다. 첫 번째로 과제 선정 배경, 그리고 개발 주제 및 목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의 프로젝트 구현 환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사용한 라이다 딥러닝 분야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모델인 프로스턴 포인트 넷의 구현 과정과 시연할 때 사용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과 및 논의에서 한계점과 확장성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코엑스와 같은 컨벤션 센터와 백화점과 같은 건물, 혹은 일부 식당에서 길 안내, 서빙 등 도움을 주는 로봇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에서도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큰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층간이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로봇의 활용도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자율주행 로봇이 원하는 층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 로봇 그리고 엘리베이터와의 시스템 통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고 로봇의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고 추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두 번째 태스크에 초점을 맞춰 자율주행 로봇이 엘리베이터 내부의 사람이나 장애물과 충돌 없이 탑승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센서 데이터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구현 환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봇으로 디퍼런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카웃 미니를 사용했습니다. 스카웃 미니 로봇과 PC는 캔을 활용해서 통신하였으며, 센서는 아우스터사의 OS1 3D 라이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인텔의 리얼센스 카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자율주행 환경에서 카메라 영상만을 이용해 물체 검출을 할 경우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그림자, 날씨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차량의 깊이 정보, 차량과 물체와의 거리, 그리고 차량의 지향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체의 검출 유무뿐만 아니라 주변 객체의 거리와 이동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로봇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자율주행 연구에서는 라이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라이다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인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주변에 대한 거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센서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센서를 적절히 융합해서 사용한다면 로봇 운행의 안정성과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라이다를 딥러닝에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딥러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물체를 인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카메라 영상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CNN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2차원 영역으로 투영하고 또 변환하여 2차원 영상을 만들고, 이를 CNN을 적용하여 물체를 검출하는 기법들이 활발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인트넷과 컴플렉스 욜로, 포인트 필러와 같은 딥러닝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적용한 모델은 프로스턴 포인트넷입니다. 프로스턴 포인트넷은 먼저 카메라 이미지를 통해 3D 디텍션을 수행한 후 뎁스 이미지와 바운딩 박스 정보를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객체의 프로스턴, 즉 절두체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프로스턴을 추출하는 이유는 라이다를 통해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양이 많고 실제로 추정하고자 하는 객체의 포인트는 수가 매우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속한 프로스텀만 추출한 뒤 포인트넷을 통해 객체를 지중면체의 형태로 표시하는 큐보이드를 추정하게 됩니다. 프로스텀 포인트 모델은 크게 프로스텀 프로포셜,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어모덜 3D 바운딩 박스 에스티메이션 총 3가지 모듈을 포함합니다. 프로스텀 프로포셜 모듈에서는 RGBD 데이터로부터 프로스텀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합니다.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듈에서는 포인트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어모덜 3D 바운딩 박스 에스티메이션 모듈에서는 보이지 않는 뒷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 3D 박스를 추정합니다. 논문에서는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포인트넷 로스, 티넷의 로스, 박스 에스티메이션 넷의 센터 리그레이션 로스, 헤딩 엔드 로스, 마지막으로 사이즈 로스까지 모두 고려하는 멀티태스크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만약 중심과 사이즈가 정확하게 예측되지만 방향각도가 없다면 정답과의 3차원 IOU는 각도 오류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중심, 사이즈, 방향의 3가지 수식이 최적의 3D 박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모두 같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코너 로스를 제안했고 멀티태스크 로스에 추가됩니다. 코너 로스는 실제 박스와 예측된 박스의 8개의 코너 사이의 거리들의 합입니다. 코너의 위치가 중심, 사이즈, 방향과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모스들에 대한 멀티태스크 학습을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앵커 박스를 통해 로스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모델에 필요한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하기 위해서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 센서의 동기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센서, 이 두 개의 센서는 각각 자체적으로 좌표계와 각각의 좌표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센서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객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의 좌표계를 동일한 좌표계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화에는 수집 시간을 일치시키는 시간 동기화, 그리고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 센서의 좌표를 일치시키는 공간 동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간 동기화 작업인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은 크게 센서 내부 보정과 외부 보정으로 먼저 카메라 보정을 통해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얻고 라이다는 라이다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라이다 내부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얻어진 두 내부 파라미터와 함께 사각형 하나에 80mm 크기의 체커보드판을 사용해서 센서 간의 상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구성된 강체 변화 능력, 즉 카메라 라이다 외부 파라미터를 구함으로써 외부 보정을 수행하여 동기화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후 트레이닝 데이터 374개와 테스트 데이터 30개로 나누어 2D 디텍션 부분과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먼저 2D 디텍션은 욜로 V5를 사용했습니다. 욜로는 실시간 객체 탐지 모델로 객체 탐지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2스테이지 디텍터인 패스트 RCNN을 활용했지만 저희는 속도와 정확도를 고려해 1스테이지 디텍터인 욜로 V5를 사용하였습니다. 학습을 시킬 때 파라미터로 이미지 사이즈는 16, 배치 사이즈는 16, F는 150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D 디텍션의 결과를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에 넣기 위해 절투체로 자르는 과정인 리전트 프로스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뎁스 정보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중 가장 가까운 포인트와 거리를 객체의 뎁스로 사용하였습니다. 거리를 측정 후 바운딩 박스의 좌우 정보만을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필터링했습니다. 세로 정보의 대부분은 Y좌표에 해당하고 사진에서 바운딩 박스 위아래의 범위가 작더라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는 해당 위치에서 높이 전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평면은 바운딩 박스의 X 최소값, X 최대값으로 사진 중앙에서의 거리 비해서 뎁스를 추가적으로 나눠주고 고정값 알파를 추가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프로스텀 내의 포인트들 또한 여전히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뎁스를 기준으로 X축 선상에서 프로스텀을 어느 정도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포인트를 가지고 프로스턴 포인트넷 코드에서는 모델에 한 번에 1024개의 포인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1024개보다 포인트가 많으면 랜덤으로 1024개만 샘플링했고 1024개보다 적은 경우는 나머지를 원점 좌표를 채워서 1024개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3D 오브젝트 디텍션은 프리트레인드 파이터치 모델을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프로스턴 포인트넷에서 2D 디텍션과 리전트 프로스텀이 빠진 뒷부분 모델입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사람이 아닌 자동차로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프로스턴 포인트넷 구현 과정 결과입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테스트의 로스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측한 중심점의 위치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정답과 비슷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룰루는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프로스턴 포인트넷의 센터 프레딕션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좌표의 중심과 유사하게 예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룰루도 정확하게 예측했고 프로스턴 포인트넷의 센터 프레딕션도 중심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결과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와 유사하게 중심점이 잘 예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램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라이다 슬램은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어 주변 환경 지도를 작성하는 동시에 차량의 위치를 작성된 지도 안에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라이다 슬램을 통해 점유 지도를 생성하였고 이렇게 만든 점유 지도를 바탕으로 로봇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이후 로봇은 앞서 설명드린 디텍션을 수행하고 객체 인식 및 위치를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추정된 위치를 기반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점유 지도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된 점유 지도를 바탕으로 차량의 이동 제약을 고려해 이동 가능한 위치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로봇의 경로를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엘리베이터 내부 점유 지도를 기반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확인하고 경로 계획 및 경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경로 계획에는 탐색 기반의 경로 계획법 중 하나인 하이브리드 에이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주어진 출발점에서 목표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추정해 줍니다. 경로 추정에는 퓨어 퍼슛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로봇의 현재 위치에서 전방의 전방 주시 지점에 도달하도록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짧게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뭐가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시는데 되게 안에는 많은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 및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다른 건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건물에서만 수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접합의 우려가 있었고 직접 수집해서 2D 이미지와 3D 큐보이드를 라벨링하다 보니 데이터 증대를 고려해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수행할 때 중심점의 위치는 잘 파악했으나 큐보이드 사이즈는 파인 튜닝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리전트 프로스텀을 직접 구상해서 구현하다 보니 함수가 수행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FPS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수행 속도를 늘리면 룰루와 프로스턴 포인트넷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3D 오브젝트 디텍션 또한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의의와 확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라이다 딥러닝 모델인 프로스턴 포인트넷 모델을 논문을 기반으로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객체의 중심을 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다 딥러닝을 활용해서 객체 인식을 수행하고 이뿐만 아니라 위치 인식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출처와 참고문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